푸시브리비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돌아와 러시아어 이사도라입니다. 네, 오늘은요. 지금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거 맞죠?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전 재산 280만 원을 들고 러시아 모스크바로 가서 6년 동안 유학을 하면서 살아남았던 이야기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좀 힘이 되고 또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 순서대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자랑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랑. 제가 이제 꿈을 크게 갖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20대 초반에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전공은 피아노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은 아직 가지 않은 상태였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꿈은 크게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 항상 유럽으로 가는 게 꿈이었어요. 유럽 음대에서 유학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음대를 가더라도 유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피아노 연습을 혼자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영국 왕립음악대학 그리고 러시아의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 둘 다 굉장히 유명한 음악원이에요. 그냥 딱 들으면 거기 할 정도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원인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그 두 음악원의 오디션이 서울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게 무슨 소식인가 해가지고 바로 지원을 했죠. 지원을 하고 오디션 곡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그때 이제 영국 왕립음악대학 오디션도 이제 영국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심사를 직접 하시고 러시아 차이콥스키 음악원 오디션에서도 그 러시아 교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시험을 이제 주관을 하셨거든요. 이제 심사를 하셨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두 개의 오디션을 봤는데 둘 다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복한 고민인 거죠. 어디를 가야 될까? 영국을 갈까? 러시아를 갈까? 행복한 고민이죠. 근데 그거는 잠시 동안이었습니다. 잠시 동안만 행복한 고민이었어요. 왜? 현실을 맞닥뜨렸기 때문이죠. 제가 학비를 확인한 순간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영국은 말해서 뭐해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정말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모든 게 비싸기로 유명하고, 정말 학비는 정말 미국과 맞먹을 정도로 1년에 5천만 원은 그냥 넘어가죠. 그죠? 거기다가 기숙사비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은 그냥 아예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장학금을 준다는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냥 이제 합격은 시켜준다. 그렇지만 장학금은 아쉽지만 못 주겠다. 이래가지고, 5천만 원을 어떻게 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은 아쉽지만 이렇게 포기를 하고 러시아 학비를 확인해 보니까 5분의 1로 확 줄은 거예요. 한 1,000만 원 정도? 1,100만 원? 1,200만 원?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러시아로 가야겠다. 근데 러시아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 늘 러시아의 음악을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러시아 작곡가들, 찰콥스키, 라흐마니노프, 스크리아빈, 그리고 프로코피에프 음악은 너무 좋아했거든요. 러시아 작곡가들 그 웅장함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러시안 피아니스트들이 또 얼마나 잘 치는지. 그래서 그 러시안 피아니즘을 저도 이렇게 계승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로 가면 좋겠다. 근데 그래도 학비가 5분의 1로 줄었다고 해도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제가 어떻게 구하겠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때 사실은 경제관념이 없었어요. 돈을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모아야겠다라는 집념으로 나중에 유학을 갈 거니까 모아야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했으면 모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경제관념이 많이 없어갖고 모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러시아도 포기해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러시아 음악원에 합격했었다 정도로 끝나는 건가? 내 삶은? 그렇게 이제 좌절을 할 때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후원자분이 한 분 나타나신 거예요. 개인적인 이제 개인 후원자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제 연주를 듣고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년 동안 학비 전액을 후원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3년을 후원해주겠다. 전액. 그러니까 어떤 학교로 가든지 상관없다. 영국으로 가도 상관없고 러시아로 가도 상관없다. 근데 3년을 무조건 해주겠다.
와, 이거는 정말 너무 그분이 없었으면 저는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유학을. 유학 자체를.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는 러시아로 가겠다고 선택을 했어요. 왜? 영국은 학비가 다 해결된다고 해도 기숙사비, 그리고 뭐 식비,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후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로 2016년 9월에 드디어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 통장 잔고, 제가 그동안 열심히 모아놨던 돈이 28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전 재산 280만 원을 들고 러시아로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이제 갔어요, 일단. 그래도 생활은 그냥 어느 정도 포기할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1학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는 일단은 음대 같은 경우는 5학년까지 있습니다. 모스크바 음악원 같은 경우는 학사와 석사가 나눠져 있지 않고 이거를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1, 2, 3, 4, 5학년 5학년까지 마치면 바로 박사과정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석사에 해당하는 거죠. 러시아에서는. 그래서 그 5년 과정, 그리고 그걸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비학부를 먼저 거쳐야 돼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쵸. 당연하죠. 왜? 모든 강의를 본학부에서는 러시아어로 하니까. 그쵸? 그리고 러시아어로 과제를 해야 되고, 러시아어로 수업을 들어야 되고, 러시아어로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것도 심지어 말하기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알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러시아어를 예비학부에서 정말 스파르타로 정말 배우고, 그리고 입시에 필요한 뭐 음악 이론이라든지 피아노 전공, 그래서 이런 수업들을 다 받아요, 예비학부 때.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본학부 입시 시험을 치고 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예비학부로 들어가게 됐어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기숙사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유학해보신 분들은 제가 말 안 해도 이미 끄덕끄덕 하고 계실 거예요. 러시아 기숙사가 얼마나 열악한지, 상상이 되실까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뭐 독방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2인 1실 아니면 3인 1실이었고, 저는 다행히 2인 1실이었고, 그리고 이제 부엌이 공동 주방이고, 화장실도 공용 화장실이고, 샤워실도 공용 샤워실이에요. 그러니까 다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주방이 말도 못해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정말 이제 스위치를 딱 켜면은 바퀴벌레들이 후다다가 이제 숨는 거죠. 막 도망가는 거죠. 소름이 막 돋아요. 그거를 보면은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 변기가 있는데 변기 커버도 없고 그 앉는 부분 자체가 없어요. 시트가 없어요. 시트가 그냥 그러면 알아서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알아서 어떻게 어렵게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휴지가 설치가 돼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구비가 돼 있는 게 아니고 휴지도 당연히 자기가 사서 그거를 화장실 갈 때마다 들고 가서 써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샤워실 같은 경우도 약간 목욕탕 같은 느낌이에요. 다 서로 볼 수 있어요. 그냥 샤워하면서 다 보여요. 그냥. 그리고 뭐 당연히 샤워 도구 같은 것들은 다 자기가 사서 써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숙사였습니다. 하지만 감지덕지죠. 왜? 기숙사비가 말도 안 되게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3만 원밖에 안 했어요. 한 달에 3만 원. 그러니까 뭐 어떡해요. 그냥 입 닫고 살아야죠. 아무리 열악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죠. 모스크바에서 집 구하려면 얼마나 비싼데, 월세가. 그쵸? 그러니까 그냥 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살았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멍청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바보 같았던 게 뭐냐면, 좀 이게 제가 전 재산이 280만 원이면은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없잖아요. 왜? 나는 이제 예비학부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뭐 무슨 일을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일단은 어느 정도 버텨야 되는데 내가 이걸 식비나 이런 걸 아끼려면 스스로 요리를 해 먹으면 되잖아요. 그쵸? 왜냐면 식료품들은 굉장히 싸거든요. 야채 너무 싸고 고기도 훨씬 싼 편이고. 그러니까 스스로 해 먹으면 되는데 요리하는 법을 안 배웠어요. 제가 요리를 못해요. 진짜 못했어요. 지금은 잘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잘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요리를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바보 같은 생각이 뭐였냐면 요리를 하려면 도구를 사야 되잖아요. 제가 뭐 요리 도구를 하나도 안 갖고 왔거든요. 프라이팬, 냄비, 뭐 아니면 뭐 저기 주전자라던가 아니면 뭐 그릇, 컵,
이런 거를 다 여기서 사야 되는데 그러면 또 돈이 깨질 거 아니에요. 한 10만 원 정도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주방 도구를 다 사려면. 그러면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보같이 그거를 사가지고 식료품을 사서 요리하는 게 더 싸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사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름 머리를 쓴 게 뭐냐면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만 사 먹자. 근데 사 먹으려면 또 제대로 된 요리를 사 먹으려면 비싸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진짜 구질구질하게 살았던 게 뭐냐면 버거킹을 가가지고 그냥 진짜 햄버거 그냥 딱 패티만 있는 거 그거는 너무 맛이 없으니까는 치즈가 추가된 거 치즈버거를 포장을 해가지고 단품으로 치즈버거 딱 한 개만 포장해가지고 싸와서 집에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룸메 없을 때. 왜 룸메가 보면은 너 왜 그것만 먹어? 뭐 좀 제대로 된 걸 먹지. 이럴까봐 그냥 숨어서 이렇게 먹었어요. 없을 때.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왜 그랬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예요. 하루에 한 끼. 그 버거 단품 하나. 그것만 먹고 버텼다니까요. 아니면 좀 질린다 싶으면 이제 도시락 라면 있죠. 컵라면. 그게 되게 몇백 원 안 하거든요.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락 싸가지고 컵라면 끓여 먹고 그게 다였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전 재산이니까 이제 돈 나갈 일이 있으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러시아 유학 초반에는 돈 나갈 일이 많거든요. 서류도 뭐 번역해야 되는 게 또 많고 또 학생 보험도 내야 되고 또 뭐 초반에 이제 적응하면서 어떤 물건들을 또 사야 그쵸 생활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돈을 한국 카드에서 뽑아야 되는데 그 뽑을 때마다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고 그러면 또 지금 얼마가 빠져나가면 남은 금액이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걸로 내가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 거지? 막 이 생각이 계속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번 뽑을 때마다 제가 5,000루블씩만 딱 뽑아가지고 막 그걸로 막 몇 주를 버티고 막 그랬거든요. 최대한 아끼면서 막 살 거 막 줄이고 쇼핑 같은 게 뭐예요. 뭐 놀러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숙사에만 처박혀 있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계속 연습하거나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아껴서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몇 주 정도 되니까 현타가 오는 거예요.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만 유학을 온 게 아니잖아요. 이제 주변에 학생들이 제 또래의 친구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만 유학을 오는 게 아니라 중국 엄청 많고요. 중국 학생들. 그리고 일본에서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멕시코, 그리스, 영국, 뭐 남아공에서 온 친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각국에서 와요. 터키에서도 오고,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각국의 학생들이 와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는데, 근데 이제 말도 못해요. 진짜 중국 학생들 중에서 부자인 애들 정말 부자입니다. 정말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뭐 구찌가 별명일 정도로 이제 몸에 구찌를 휘감고 다니는 그런 학생도 있었고, 근데 그런 학생들을 보면 오히려 아무런 감정도 안 들어요. 왜? 나랑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좋겠다 정도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한국 학생들을 볼 때 더 현타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참함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은 제 보이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보여요. 같은 기숙사에서 살고 있고 같은 반에서 공부하니까 집에서 용돈을 따박따박 이제 부모님이 또 보내주시고 또 몇 주에 한 번씩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택배를 이만큼 보내주세요. 진짜 엄청 큰 상자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뭐 옷가지들도 보내주셔. 한국 화장품 같은 거 이렇게 보내주셔. 그다음에 먹을거리, 한국 라면, 과자, 뭐 젤리 뭐 이런 거 막 이제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부모님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해가지고 다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택배를 받는 거를 볼 때마다 저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되게 이상한 감정이 들어요. 왜? 제가 부모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 계세요, 저도. 근데 용돈을 보내주신다거나 택배를 보내주신다거나 그럴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원망을 하진 않아요. 왜 안 보내주셨냐? 원망은 안 해요. 그냥 감정이 되게 이상하다? 나도 부모님이 있는데 마치 부모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굉장히 외롭고 나 혼자 어떤 다른 외딴 섬에 떨어져 있는 기분. 이런 기분은 아마 직접 이런 걸 느껴보지 않으면 잘 모르실 거예요. 어쨌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저를 이제 휘감았습니다. 굉장히 우울하고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아끼고 버거 하나만 먹고 어떤 땐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몇 개월 뒤에 제가 드디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성공합니다. 무슨 아르바이트였냐? 이제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의 자녀들을 피아노 레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초등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피아노가 있으니까 제가 가가지고 이제 바이에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제 국제학교에 처음 들어온 아이들 이제 영어를 잘 못해서 이제 적응하기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영어 숙제를 도와주는 아르바이트도 했었어요. 이제 뭐 영어 책을 같이 읽어준다던가 숙제 질문을 못 읽겠다 그러면은 이게 이런 뜻이야 어떻게 생각해 같이 풀어볼까 이렇게 하고 막 영어 숙제를 도와주고 그런 아르바이트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풀리기 시작했어요. 조금 형편이 나아졌어요. 또 뭐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가르치진 않았는데 그래도 생활은 어느 정도 됐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또 제가 입시에 통과를 해가지고 이제 저는 1학년이 됐고 그리고 그때 또 새로 예비학부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그때는 또 그 음악 이론 같은 거 좀 어렵잖아요. 음악 이론을 좀 가르쳐 준다든지 하는 그런 과외들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고요. 저는 후회 안 해요. 정말 후회 없이 공부를 미친 듯이 했어요. 공부를 하고 또 남는 시간에는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계속 과외밖에 없었어요. 매일 거의 한 집씩 과외를 다녔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1학년을 공부하고 또 좋은 성적으로 2학년에 올라가서 2학년까지 마쳤어요. 그렇게 열심히 3년을 보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3년이 지났죠. 그쵸?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일단 물론 공부를 하는 과정은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러시아를 이제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음악을 공부하기 좋은 나라 너무 많죠. 독일도 있고 그쵸? 미국도 있고 너무 좋은 나라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빵빵하게 지원을 줄 테니까 네가 그냥 원하는 데 가서 공부해 라고 한다? 저는 다시 선택한다 해도 러시아를 선택할 거예요. 왜? 러시아에서 배웠던 그거는 정말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귀한 거였어요. 제대로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모든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공부는. 그 외의 것들은 말도 못해요. 날씨도 너무 춥고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고 눈이 미친 듯이 오고요. 그리고 사람들 불친절하지 서류 처리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지 너무 힘들었는데 공부할 때만큼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점수도 좋았어요. 일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저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항상 거의 만점을 다 받았어요. 5점 만점을 다 받았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3년 후원을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후원자분이. 그래서 그 3년이 지난 거죠. 이제 예비학부 1년, 1학년, 그리고 2학년까지 3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내가 혼자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2학년에 딱 올라갔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 이제 이번이 마지막 해라고 생각이 드니까 저는 그것까지 사실 감안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3년 후원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그냥 3년만 다니자. 그리고 중퇴를 하자. 어쨌든 그래도 찰콥스키 음악원 중퇴. 이래도 어쨌든 찰콥스키 음악원이라는 그게 있으니까, 타이틀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졸업장이 없어도 어쨌든 공부를 했다라는 사실에 만족을 해야겠다라고 그 정도로 체념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각오가 돼 있었어요. 근데 막상 2학년이 딱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어요. 사실 이제 남몰래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공부는 너무 즐거운데 학비만 해결되면 되는데 그럼 내가 지금 2학년인데 이번이 후원을 해주시는 마지막 해고 3학년, 4학년, 5학년, 3년이 또 남아있는데 이 3년을 내가 못하는 걸까? 근데 난 공부하고 싶은데.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나만 이런 걸 겪는 거지? 지금 저랑 같이 온 유학생들 중에서 생활비를 스스로 벌었던 사람은 제가 거의 유일할 거예요. 사실은
있긴 있었죠. 하지만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죠. 하지만 어쨌든 드물죠. 그쵸? 굉장히 드물어요. 몇백 명 있으면 한두 명 될까 말까 해요. 그 정도로 생활비랑 학비랑 스스로 벌면서 근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집에서 지원을 해주셔. 생활비까지 나와. 용돈을 주셔. 택배 보내주셔. 근데 나만 왜 아무것도 없지? 이런 생각이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슬펐던 게 뭐냐면 이제 동기들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학년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끼리 막 얘기를 나눠요. 즐겁게 음악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학교 시험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학교 공부를 같이 하기도 하고 시험 공부 같이 모여서 막 외우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친구들끼리 얘기를 할 때 왜 야, 너 다음 학년에 시험곡으로 어떤 거 칠 거야? 너 다음에 어떤 곡 연주하고 싶어? 라든지 아니면 야, 다음 학기에 이런 과목 있대. 야, 그 선생님 완전 무섭대. 어떡하냐? 아니면은 야, 이 과목은 그 다음 학기 할 거 너무 어렵대더라. 진짜 장난이 아니래. 이거 어떻게 뭐 과외를 따로 받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음 학기에 내년에 아니면 심지어는 야, 뭐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 그 억울한 생각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왜? 나는 이제 남들은 다음 학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전 다음 학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전 지금 2학년이고, 그쵸? 지금 2학년에 있어요. 그쵸? 그럼 3학년, 그 다음 해부터는 내가 알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학비를 마련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3학년으로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그때 가장 큰 꿈이 3학년 올라가는 거였어요. 3학년 올라가서 한 학기만 다녀도 전 소원이 없겠다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나는 다음 학년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학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하고 있는데 다른 학생들은 그게 걱정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시험 어떻게 하지? 어렵겠다. 그 선생님 무섭대는데 어떡하지? 아니면 시험 꼭 연습해야 되는데 아직 못 외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너무 그때 화가 났어요, 속으로. 왜 이런 학비 걱정을 하는 사람은 왜 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했고,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나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시험도 거의 다 만점 받고,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히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근데 그러면 뭐해? 그래서 어쩌라고. 제가 학비를 다음 학기 거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휴학을 한다거나 중퇴를 한다거나 그만두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쵸? 결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헛수고가 아닐까? 그러니까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눈물로 보냈습니다. 집에 오면서 맨날 울었어요. 집에서도 울고요. 미래가 불안해서. 그리고 이제 집에서 계속 편지를 썼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후원자를 찾는 편지. 이쯤에서 뭔가 질문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뭐, 러시아 대학교에선 장학금을 안 주냐? 안 줍니다. 외국인한테는요. 러시아인들은 무료예요.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학비를 내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을 아무리 만점 받는다 그래도 그 성적으로 장학금이 나오지 않아요. 뭐 정부 초청 장학금 요즘에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그런 거는 모스크바 음악원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뭐 이제 러시아 스터디 뭐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뭐 장학금 신청하는 거. 거기에서도 모스크바 음악원은 해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무조건 돈을 내고 들어가거나 뭐 지금은 또 방법이 생겼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후원자를 찾는 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쓸 수 있는데 다 썼어요. 장학재단, 다 편지 쓰고요.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인다? 그렇게 좀 바보 같다?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정말 여기저기 다 넣었습니다. 후원자를 찾는 편지.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졸업하는 게 꿈입니다. 도와주세요. 비참하죠. 그걸 쓰는 제 자신이. 국어라는 느낌이고. 하지만 공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찾지 못했습니다. 3학년, 이제 2학년이 다 끝나고, 그리고 여름방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하잖아요. 새 학년이. 그래가지고 이제 3학년이 시작할 그 9월이 될 때까지도 저는 찾지 못했어요. 물론 나름대로의 아르바이트는 열심히 했죠. 근데 그런다고 1,000 몇백만 원이 갑자기 모이나요? 제 생활비도 간당간당하게 겨우 벌었는데
안 되죠. 그래갖고 3학년이 됐어요. 9월이 됐습니다. 2019년 9월이었어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자, 3학년이 됐습니다. 일단은 학비를 당장은 내지 않아도 일단 학교를 갈 수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9월 첫날에 이제 학교를 갔어요. 가가지고 처음엔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슬슬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기 행정실에서 학비 언제 낼 거냐,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학비를 웬만하면 10월 안에는 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학생이. 이제, 한 학기 분량만 낼 거냐. 그러니까, 한 학기. 그래서 이렇게 반씩 낼 거냐. 아니면 1년치를 한꺼번에 낼 거냐. 그렇게 둘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한 학기를 내야 되죠, 지금은. 그쵸, 뭐, 방법이 없죠. 근데 이제 제가 통장 잔고를 이렇게 다 살펴봤어요. 러시아, 카드에 지금 모여있는 돈이랑, 한국 계좌에 모여있는 돈이랑, 이거랑 다 합해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기적적으로 한 학기 공부할 돈이 모인 거예요. 딱 600만 원 정도가 모인 거예요.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어떻게 열심히 일을 미친 듯이 했더니 600만 원이 모였어요. 이때 또 고민에 빠졌죠. 한 학기를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한 학기를 다닐 것이냐, 불태워가지고. 아니면은 이때쯤에 휴학을 해가지고 더 일을 하면서 모아갖고 다시 복학을 할 것이냐. 근데 휴학을 한다고 답이 나올 것 같진 않았어요. 휴학은 무조건 1년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1년 휴학해가지고 그 다음 3년 동안 공부할 3천 몇백만 원을 내가 바로 모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없고, 뭐 하고 그 돈을 뭐를 해서 그 돈을 벌어야 되는지도 감이 안 오고. 그래서 너무너무 막막한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한 게 뭐냐면, 일단은 후회가 없어야 된다. 인생에서 후회가 없어야 되니까 일단 다니자. 그래가지고 제가 러시아 은행 ATM기로 달려가가지고 그 한국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뽑습니다. 다 뽑아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계좌에 있던 돈이랑 다 합쳐가지고 그 전 재산 600만 원을 다 뽑아서 루블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학비로 냈습니다. 잔고가 0원이 됐어요. 진짜 말 그대로 0원이 됐어요. 0원이. 빵 하나 사 먹을 돈도 없다니까요. 0원이 됐어요. 0원이.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이 가세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좌절이 너무 많이 했어요. 거지네. 빈털털이네.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진짜 0원이라는 걸 내가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이야. 이거는 진짜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그래도 일단 학비를 냈죠. 그러니까 일단 다닐 순 있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자.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해서 어떻게든 그래도 시간을 어느 정도 벌었으니까 2학기 시작하기 전까지 또 미친 듯이 벌어보자 해가지고 또 알바를 미친 듯이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돈이 조금씩 어쨌든 모이죠. 그쵸? 제가 안 먹고 안 입고 그렇게 또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또 과외 아르바이트도 계속하고, 그리고 그때쯤에는 또 다행히도 러시아어가 좀 익숙해졌어요. 3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서 강의를 하죠. 그쵸? 그래서 러시아어가 좀 익숙해져가지고 통역 알바를 시작하게 됩니다. 통역이 조금 쏠쏠해요, 여러분. 그래서 유학하시는 분들 정말 통역 알바 할 수 있으면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통역 알바가 어떤 게 있냐면요. 이제 그 박람회, 전시회 이런 거 할 때 부스 통역, 어떤 부스를 내가 한 기업의 부스를 맡아가지고 그 기업의 제품들을 소개를 하는 거죠. 러시아 그 바이어들한테. 그래서 그런 일들,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출장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기업 미팅을 할 때 제가 좀 도와드린다거나, 비즈니스 용어 어렵죠. 하지만 미친 듯이 또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통역 아르바이트는 굉장히 쏠쏠합니다. 한 3, 4일 정도 일하잖아요. 그럼 100만 원이 그냥 들어와요. 그 정도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통역 알바를 또 시작하고 닥치는 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뭘 했냐면 그 새로 유학생들이 또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한국 유학생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뭐 저랑 같은 학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더라도 이제 초기 적응하는 거, 뭐 서류 처리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 거랑 기숙사 등록하는 거, 왜냐면 뭐 사감실에서, 행정실에서 다 러시아어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통역 도와주고 그런 아르바이트도 닥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잡이 몇 개였는지 몰라요. 3잡, 4잡 정말 많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네. 학교를 다니면서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제가 말이 쉽지, 그쵸? 말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듣는 거죠, 그쵸? 들으시는 건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린 애가 20대 초반인 애가 가가지고 일만 했어요. 일만 저는 일밖에 안 했어요. 모스크바 가서 뭐 어디 그 유명한 짜리찌노도 안 가봤고요. 그래서 놀러 가질 않았어요, 어디를. 붉은 광장도 6년 살면서 진짜 한 5번 갔나? 그게 끝일걸요? 어딜 안 갔어요. 왜? 항상 일을 해야 했으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온갖 알바들을 하려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 지쳤어요. 가장 큰 딜레마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일을 미친 듯이 했다라는 걸 많이 들으셨죠? 그것처럼 딜레마가 뭐냐면 제가 러시아를 왜 왔습니까? 왜 왔어요, 러시아로? 공부하러 왔죠. 그쵸? 공부를 하려고 제가 러시아로 온 거잖아요. 목적이 뭐냐고요? 공부를 하러 온 거지. 제가 일을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뭐, 워킹홀리데이로 온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려고 학교를 다니는 건데, 꿈에 그리던 모스크바 음악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비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일을 해야 되고. 근데 일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연습할 시간이 생기겠어요? 연습할 시간이 당연히 부족하죠. 통역 알바 같은 거는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은 집에 와서 지쳐갖고 쓰러지는 거죠. 연습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레슨 때 가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은 교수님한테 지적을 당하고 왜 그렇게 연습을 못했냐? 여기 왜 고치라는 거 안 고쳐왔냐? 저 연습을 할 시간이 있어야 그걸 고치죠. 한 번은 그 레슨을 갔어요. 교수님 레슨을 가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레슨을 받는데 교수님이 그날도 뭐라 하시는 거예요. 왜 연습을 안 한 게 티가 난다. 왜 그러냐. 요즘 왜 그러냐. 이상한 걸 눈치를 채신 거죠. 근데 한 번은 그렇게 계속 얘기를 듣다가 울음이 막 터지는 거예요. 울음이 그냥 그 레슨을 받는데 교수님이 있는데 앞에 있는데 그냥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진짜 죄송합니다. 이즈비니치요 하고 막 그냥 계속 울었어요. 막 계속 울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당황을 하신 거죠. 자기 때문에 우는 줄 알고 자기가 뭐라 해가지고 우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수님한테 레슨 받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적 받는 거 너무 좋아요. 고치는 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뭐 해? 내가 연습을 할 시간이 없어갖고 내가 어차피 그거를 소화를 못 하는데. 그래갖고 그러면 내가 이러려면 공부를 왜 하지? 이러려면 내가 왜 피아노로 공부를 하고 있지? 나는 피아노를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죠. 왜냐면 또 하필 그 울음이 터진 날이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고 온 날이었거든요. 저녁에. 오후 내내 통역을 하고 저녁에 가가지고 레슨을 그래도 연습은 못했지만 그래도 한번 받으려고 조언을 받으려고. 근데 이게 나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눈물이 막 터져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레슨실을 나왔어요. 나와갖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레슨을 끝내고 나와갖고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다 때려치자 그냥. 때려치자. 이 피아노는 내 길이 아니야. 피아노는 하는 게 아니야. 가난한 사람은 애초에 음악을 하면 안 돼. 가난한 사람은 예술을 할 자격이 없어. 왜? 뭐든지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학비도 감당 못할 정도면 음대의 학비를 감당 못할 정도면 뭐하러 음악을 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일을 하느라고 공부를 정작 못하는데. 집을 오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때려쳐야겠다. 그냥 그만두자. 그런 생각이 들었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막 울면서 잠에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또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게 음악인데 포기를 할 순 없죠. 그때는 또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 다음 날에는 또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 힘들지만 죽었다 생각하고 내가 이제 열심히 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습 시간을 최대한 늘려보자. 잠을 차라리 줄이자 하면서 막 잠을 줄이고 막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를 제가 그쵸? 3학년 1학기를 제가 온전히 감당을 했죠. 600만 원을 제가 다 냈죠. 그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3학년 2학기가 됐습니다. 2학기가 됐어요. 그 2학기를 600만 원을 또 내야 되죠. 근데 600만 원이 안 모였어요.
600만 원이 모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많이 모으려고 했는데 한 400만 원이 전부였어요. 400만 원이 맥시멈이었어요. 진짜로. 그 이상으로는 한계예요, 한계. 왜? 내가 공부, 숙제도 해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고, 학교 수업도 참여해야 되고, 뭐 과외, 뭐 이런 건 하죠. 근데 그걸로 시급으로 이렇게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생활하기도 벅차요, 그거는. 네, 그래가지고, 진짜 뭐 통역 아르바이트도 그 맨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쏠쏠하죠. 물론 4일 하면 100만 원이죠. 근데 그게 매일 있냐고요. 매달 있냐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쵸? 한 2달에 3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제가 뽑힐 확률도 그렇고. 그쵸? 그래가지고 아무리 모으려고 했는데 400만 원이 한계였습니다. 전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200만 원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겠어요. 아, 이제는 진짜 한계다. 이제는 진짜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 사방으로 꽉 막혀있다. 왜? 내가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한 학기를 다녔고 이번에도 모으겠다고 모아봤는데 그 다음 학기 분량이 안 나왔다. 그럼 어떻게? 휴학해야죠. 휴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휴학을 해서 이제는 어떻게든 뭐 돈을 좀 벌어보자. 근데 그때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돈을 이번에는 후원해 주시겠다는 분이 아니고 빌려주시겠다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네, 누군지는 제가 자세하게 지금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후원자분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돈을 그냥 한 번에 그 나머지 돈을 한 번에 얼마가 부족하냐 하시고는 한 번에 주시더니 천천히 갚아라. 뭐 졸업하고 나서 갚아도 되고 뭐 어쨌든 네가 여유가 될 때 조금씩이라도 갚으면 된다. 절대 지금 압박감 갖지 말고 부담감 갖지 말고 지금은 공부하는 거에 집중을 해라. 절대 휴학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이제는 진짜 원망할 시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원망이 뭐예요? 뭐 집안에서 집에서 부모님이 후원을 안 해주셔서 원망을 하거나 뭐 왜 나만 이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후원까지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시기까지 했는데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학교를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 다음 학기를 다닐 수 있을 거라고는. 근데 다닐 수 있게 됐으니까 원망을 할 시간이 없죠. 감사하기도 부족하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러면 이제는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진짜 내가 이제는 빚까지 졌다. 진짜로. 열심히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지만 계속해서 다음 학기 학비도 마련하고 이번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더 일을 해서 다음 학기 분량도 벌고 또 후원자 그 돈을 빌려주신 분께도 갚아야겠다라고 결심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또 한 번 시련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말로 해서 뭐예요? 우리 다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그쵸? 일이 다 끊겼어요. 일단 피아노 과외, 러시아어 과외, 대면이니까 다 중지됐죠. 그쵸? 그리고 뭐 전시회 같은 어떤 대중 행사가 다 중지됐죠. 금지됐죠. 그러니까 뭐 통역 일도 다 끊긴 거죠. 개인 비즈니스 통역으로 이제 개인 비즈니스 출장으로도 오시는 분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떡해. 통역 일거리도 다 끊겼지. 대면 과외 다 끊겼지. 이거는 뭐 학비를 구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생활비를 벌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생활비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거죠. 그때 제가 전 재산이 얼마였냐면 왜냐면 제가 매 학기마다 막 돈을 다 털고 그쵸? 다 털고 막 이래가지고 맨날 잔고가 영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어쨌든 3학년 2학기 때 여기 돈을 빌려주시겠다는 분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제가 모았던 거랑 빌려주신 거랑 합쳐서 600만 원을 또 다 되니까 또 영원인 거죠.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는 어떡해요. 제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로. 너무 막막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냐면요. 그래도 길은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열심히 하면 길은 열리게 돼 있어요. 뭐냐면요. 다 끊겼는데 번역 일이 들어왔습니다.
번역일을 제가 또 닥치는 대로 구했거든요. 그래서 만화, 영화 줄거리, 아니면 뉴스 기사, 아니면 논문, 책, 이런 것들. 어려운 것도 어떻게 꾸역꾸역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한 장당 그렇게 많이 받지도 않았습니다. 13,000원? 왜냐면 제가 경력이 있는 번역가가 아니잖아요. 프로 번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경력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통번역 대학원을 나왔다거나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 장당 13,000원을 받고 번역을 했습니다. 러시아어 한국어 번역을. 그거를 엄청 많이 구해가지고, 막 300페이지 막 정도를 막 계속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백만 원이 벌리죠.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몇백 페이지를 했으니까. 근데 디스크 오는 줄 알았어요. 목 디스크 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계속 하루 종일. 그 번역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통역은 한번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전달해주면 끝나요. 근데 번역은 내가 이거를 검수를 해야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됐나 또 체크해야 되고, 너무 할 게 많아요, 번역은.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까지 피아노 연습은 당연히 또 못하죠. 계속 이러고 이제 번역만 하는 거예요, 번역만. 디스코, 진짜 목 디스코 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번역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번역도 사실은 내가 속도가 빠르면 번역을 프로라서 내가 막 따다다다 엄청 많이 한다, 잘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저는 그때 경험이 없는데 그래도 맡겨주신 거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또 한 가지 조금 괜찮았던 게, 제가 유튜브 채널을 그때쯤에 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온라인 과외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온라인 과외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또 나타났어요. 저기 학생분들이. 그래가지고 온라인 과외를 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면으로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다 비대면으로 수업받고 그랬던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익숙했던 거죠. 그래서 온라인 과외를 또 시작하니까 숨통이 좀 트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활을 어떻게 그래도 생활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치만 학비까지 채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인 거죠. 그쵸? 그래도 어쨌든 닥치는 대로 번역도 하고 온라인 과외도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요, 3학년 2학기 때는요, 시험도 온라인으로 봤어요. 시험도. 그쵸? 뭐, 모든 대학교가 그랬듯이, 저기, 막, 강의도 온라인으로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러시아도 그랬거든요. 강의도 온라인으로 듣고, 시험도 온라인으로 봤어요. 그리고 조금 어이없었던 거는, 그 피아노잖아요. 제가 전공이. 근데 피아노 시험도 온라인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내면, 그걸로 교수님들이 평가하시는 거죠. 얼마나 웃겨요. 그것도 사실은. 이 집에 있는 피아노가 뭐 얼마나 소리가 좋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학교 홀에 있는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가 훨씬 좋죠.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어쨌든 시험도 어찌저찌 맞춰가지고 이렇게 3학년 2학기까지 지나갔습니다. 자, 4학년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죠? 지금 4학년, 5학년이 남았어요. 그쵸?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네요. 그쵸? 하지만, 네, 재밌게 듣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9월이 됐어요. 4학년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도 코로나가 한창일 시기였지만, 러시아는 그때쯤에 이미 한번 락다운을 한 4월쯤에 했었고, 정확히 시기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락다운을 한번 이미 했었고, 그 2020년 9월에는 이미 그 비대면 수업을 마치고 이제 다시 대면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슬슬. 뭐, 물론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남아 있었지만, 피아노 전공 같은 건 대면으로 다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학교를 갔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드디어 학교에서 레슨을 받을 수 있구나. 자, 4학년이 됐습니다. 자, 근데 제가 닥치는 대로 번역 일도 하고 그동안에, 그쵸? 3학년 2학기 때, 뭐, 피아노 공부도 했지만, 그죠? 열심히 번역 일, 온라인 과외 하면서 이제 어떻게 벌어보려고 했어요. 생활은 포기하고, 어쨌든 생활비 겨우 이제, 그쵸? 생존할 정도만 하고, 먹을 거 최소한으로 먹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해갖고 학비를 벌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죠. 안 돼요. 생활비는 감당 가능했지만, 학비는 또 한 300만 원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생활비가 또 최소한으로 쓴다고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또 1학기에 절반 수준밖에 못 모은 거예요. 한 350만 원? 그 정도밖에 못 모았어요. 이젠 어떡해요? 전 재산을 지금까지 다 털었는데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다 털어서 냈었고, 그쵸? 3학년 1학기 때 그렇게 냈고, 2학기 때는
안 돼서 휴학하려 그러다가 빌려주신다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합쳐서 다 털어서 또 내서 영원이었는데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 모았는데 또 600만 원이 안 돼. 이제는 빌릴 수도 없잖아요. 또 빌려달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후원자분 또 안 나타나. 진짜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진짜 휴학해야겠다. 이제는 한계다. 이제 진짜 휴학할 때야, 이제는. 진짜로. 뭐, 어떻게 답이 없어. 그래도 좀 희망이 보이는 거는 지금 휴학하면은, 그래도 거의 다 끝났으니까. 뭐, 3학년 때 휴학했으면 조금 막막한데, 4학년, 5학년만 하면 되니까, 뭐, 한 2천만 원이니까. 그렇게, 너무 절망적이진 않다. 이렇게 생각, 휴학해야겠다. 근데 물론 내키지 않았죠. 물론 싫죠. 누가 휴학을 하고 싶어요. 저는 공부하는 게 즐겁다니까요. 다른 애들은 미쳤냐 그래요. 저는 음악 이론 푸는 게 너무 재밌고요. 피아노 연습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저보고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라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무슨 음악 이론 푸는 게, 화성학 푸는 게 뭐가 재밌냐고. 근데 전 재밌거든요. 너무 재밌는데 이거를 제가 그만두고 휴학을 하고 그럴 생각을 하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저에게 슬며시 조언을 해줍니다. 사실은 있잖아.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비를, 무조건 1년치를 한꺼번에 내거나, 아니면 한 학기 분량만 내거나, 이렇게 반씩 내거나, 그 방법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4분의 1씩 내도 돼. 나도 사실은 내가 일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학비를 내고 있는 처지인데, 나도 그렇게 4분의 1씩 내고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너도 한번, 행정실에 가가지고 상의를 해봐봐. 방법이 있을 거야. 잘 사정을 얘기하면 그렇게 허락을 해주실 거야. 와, 너무 고마운 친구죠. 그쵸?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위안을 많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행정실에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형편이 이래가지고 지금 4분의 1씩 밖에 못 냅니다. 혹시 괜찮나요? 그랬더니, 자이블레니의 그 어떤 신청서, 요청서, 이런, 그런 거를 이제 쓰면 된대요. 그 학장님한테. 그래서 좀, 허락을 해달라. 내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4분의 1씩 내겠다. 그러니까 한 학기에 절반씩 이렇게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내겠다 쪼개서. 근데 허락이 된 거죠. 그렇게 해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한 350만 원 정도 모았었잖아요. 그걸 또 다 털어서 이제 4분의 1치를 낸 거예요. 이제 또 그래갖고 일단 다 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갖고 진짜 또 잔고가 영원인 거예요. 맨날 잔고 영원. 이제는 질려버린 거죠. 왜 나는 돈을 모으기는커녕 맨날 전 재산이 다 털려갖고 맨날 영원이야 진짜로. 나는 왜 맨날 빈털털이야? 왜 맨날 돈이 없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진짜 웃긴 거는 그때 4분의 1을 내가지고 전 재산 다 털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학비를 내고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버스를 탈 돈이 없는 거예요. 버스를 타려면 그때 한 35루블인가 40루블인가 한 700원밖에 안 되거든요. 700원이 없는 거예요. 700원이. 상상이 되세요? 700원이 없다니까요. 그래갖고 버스를 탈 700원이 없네? 나 걸어가야겠네? 이래갖고, 와, 집까지 걸어가는데, 물론 그렇게 멀진 않아요. 지하철로 한 두세 정거장 거리니까, 두세 역 거리 정도 되니까, 그렇게 멀진 않은데, 어쨌든 걸어가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스스로. 이 상황이 너무 영화 같고 너무 웃긴 거예요. 와, 진짜 리얼로 영원이네. 왔어. 어떻게 빈털털이야. 버스를 탈 돈이 없어. 어떻게. 완전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웃겼어요. 그때는 눈물도 안 나.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고 웃겨요. 그냥 이 여자 모든 게 너무 웃겨. 코미디야 그냥. 그래갖고 그리고 이제 상황이 조금씩 어쨌든 그때 이제 전재산을 또 다 털어서 내고 어쨌든 4분의 1치를 낸 거죠. 그 4분의 1을 또 한 2개월 뒤에 또 내야 돼요. 그래도 시간을 벌었잖아요. 2개월 정도. 그리고 그때는 락다운이 좀 풀려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사람들이 대면으로도 수업하고 또 이렇게 조금 풀렸기 때문에 약간 제한이 풀려가지고 또 아르바이트도 또 막 했어요. 다행히. 물론 나중에 또 락다운을 또 한 번 더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대면으로 하고, 그쵸? 아르바이트를 조금씩 하면서 또 조금씩 어쨌든 모이긴 모이죠. 그때부터는 제가 돈 모으는 거밖에 지금 관심이 없었어요. 혈안이 돼 있었어요. 진짜 무조건 다녀야 된다. 무조건 살아남아야 된다. 근데 진짜 기적적으로 4분의 1씩 모이더라고요, 돈이. 하지만 어쨌든 다 털어서 계속 내고 또 다 털어서 또 내고 이 짓거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물론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 때문에 우울감이 한 번씩, 막 공황까지는 아닌데, 그냥 우울감이 확 덮쳐요. 어떤 때는. 진짜 갑자기, 그냥 눈물이 갑자기 나요. 그러니까 뭐 슬픈 생각을 한 게 아닌데, 그냥 숨이 턱 막히고요. 숨을 못 쉬겠어요. 이제 숨을 못 쉬겠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숨이 안 쉬어져요. 그냥.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어렵고, 이게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딱 돌이 엄청 무거운 게 있는 것 같고, 가슴이 너무 아프고, 심장이 막 계속 뛰고, 그리고 막 눈물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난다니까요. 진짜로. 그냥 막 떨어진다니까요. 저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우울증 있는 분들의 마음을 공감을 못했어요. 뭐가 우울하면 조금 더 운동도 하고 나가서 햇빛도 좀 쬐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막막하잖아요. 계속 영원이니까 잔고를 보면 영원이야. 일을 미친 듯이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래서 갑자기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버티고 또 버텼어요. 번아웃이 와도 지금은 쓰러질 시간도 없어. 무조건 졸업은 해야 돼. 그래갖고 5학년이 됐습니다. 4학년도 어떻게 버텼어요. 와, 4분의 1째. 5학년도 막 이렇게 조금씩 내면서 5학년 때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러시아에서는 제한이 거의 다 풀렸어요. 거의 다. 마스크도 거의 아무도 안 쓰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널널해지기도 하고 5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 뭐 어떤 강의 이런 게 없었거든요. 많이. 그래갖고 이제 전공, 실기, 피아노 치는 거 이런 거를 집중해야 됐기 때문에 졸업시험으로. 그래갖고 시간이 그래도 조금 더 널널해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또 추가로 막 하고, 그리고 온라인 과외도 엄청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숨통이 좀 그때 트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드디어 마지막 학비까지 완납을 했어요. 완납을 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믿기지가 않는다니까요. 완납을 했어요. 그래갖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졸업을 했어요. 진짜 제가 졸업장 받을 때 와, 물론 다른 친구들 다 기뻤겠죠. 저와 같이 공부한 동기들도 다 기뻤겠지만 저는 실감이 안 나더라니까요. 이 6년의 시간을 내가 마쳤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고, 진짜 생활비, 학비 3년 동안 내가 전부 다 벌어서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믿기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또 감사한 거는, 지금은 졸업을 다 했죠. 그쵸? 마쳤고. 연주 활동도 조금씩 하고 대회들도 나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과외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돈을 빌려주셨던 분 3학년 2학기 때, 그쵸? 그때 빌려주신 분한테도 돈을 다 갚은 상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로. 진짜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50분 동안 떠들었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있을까요, 과연? 네, 그래도 제가 좀 말을 재밌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좀 아마 들으신 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뎌왔는지. 하고 싶은 말은요, 제가 흙수저잖아요, 또. 그쵸?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고, 혼자서 해결해야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흙수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집안 환경이 그리 좋지 못해도, 흙수저라도, 어쨌든 자신이 분명한 목표를 갖고, 의지가 있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살 길을 찾고 미친 듯이 남보다 2~3배, 5배, 10배는 더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적극적으로 제가 이런 상황이고 힘듭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은요,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귀인을 만난 복도 있겠죠. 물론 이제 제 주변에 인복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분들이 계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살 길을 찾으면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저처럼 좀 이제 유학을 목표로 하는데 막막하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요, 제 이야기를 듣고 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형편이 어려운데 그래도 또 뭐라 그럴까, 꼭 내가 유학을 해야 되겠다. 물론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무조건. 음악이나 이런 예술이 아니면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유학을 꼭 하고 싶다. 그렇다면요, 저처럼 뭔가 좀 각오를 좀
굉장히 단단히 하셔야 돼요. 근데 단단히 해도 힘들어요. 왜냐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나를 어쩔 수 없이 자꾸 비교하게 되거든요. 왜? 눈에 보이니까. 부자들 엄청 많아요. 진짜 유학하는 학생들 중에서. 진짜 방학 때마다 유럽 여행 다니고 헝가리 놀러 가고 스페인 놀러 가고 이탈리아, 프랑스, 유럽 쭉 돌면서 구경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는 유럽 여행 한 번도 안 했어요. 대회 나가려고 간 건 있는데 여행으로 꿈도 못 꿨습니다. 그리고 뭐 쇼핑? 쇼핑을 왜 해요? 진짜 제가 옷이 낡아 떨어져가지고 진짜 못 입을 정도가 됐을 때 산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 보인단 말이죠. 주변에 잘 사는 친구들이. 하지만 남과 비교를 최대한 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초기에 가졌던 목표만 생각하셔야 돼요. 목표에만 집중을 하고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쉴 생각, 놀 생각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몇 년간 내가 이 유학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은 시간이거든요. 4년, 5년, 6년, 그쵸? 길면 길죠. 물론 길죠. 그 당시에는 너무 길죠. 그치만 이 몇 년간은 내가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하면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면 되긴 되는데 각오를 엄청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한번 이제 되새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경험자로서 한마디 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집안 형편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야. 막 흙수저까지는 아니야. 어느 정도는 돼. 어느 정도는 살아. 그리고 집에서 좀 약간 용돈도 조금씩 보내주실 수 있고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30만 원씩이라도 어쨌든 보내주실 수 있는 형편이고 또 뭐 어떻게 학비까지는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면요, 굳이 부모님 짐 덜어드린다고, 막 내가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 학비까지 내가 다 벌어가지고 내가 다 해결을 해야지? 너무 기특한 생각이긴 한데 제가 해봤잖아요. 할 게 못 돼요. 이게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진다니까요. 제가 안 그래도 제가 한국이 아니고 낯선 외국 땅에서 그것도 무서운 정말 힘들기로 소문난 척박하기로 소문난 그 러시아에서 제가 그렇게 6년을 버티니까는 정신이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진짜로 우울증 오고 약간 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번아웃이 진짜 세게 옵니다, 여러분. 진짜 세게 와요. 제가 졸업하고 나서도 한동안 진짜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이제 해방이 됐다. 이거는 정말 괜찮은데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졸업을 딱 하고 나서 국제 대회를 나가가지고 또 상도 타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마지막 불꽃이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계속 쉬기만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또 상황이 또 안 좋으니까 러시아 상황이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쵸? 조금 더 힘든 상황에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굳이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굳이 내가 무리해서 아르바이트를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생활비 버는 것까진 괜찮은데 학비까지 벌려고 하지 마세요. 굳이 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 번아웃이 너무 세게 오고 그걸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드니까 물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부모님께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게 그 사이에 자격증을 하나 더 따고 경력을 좀 더 쌓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따놓아서 학점을 조금 더 유지를 하는 게 더 나은 걸 거예요. 일을 하느라고 공부를 못하는 그런 거는 웬만하면 정말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정말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길게 장황하게 1시간 가까이 제가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유학설을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또 저처럼 유학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또 나도 저때 저랬었지. 저도 힘들게 유학했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쵸? 추억을 되새겨보는 시간 그쵸? 추억도 지나고 보면 또 아름답잖아요. 그때 내가 그렇게 열정을 불태웠던 시간이 있었구나. 그쵸? 그리고 또 유학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저렇게 생활을 하셨었구나. 저 선배님은 이런 식으로 그쵸? 아니면 지금 힘든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럼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내 주변에는 나만 이렇게 조금
형편이 어려운 줄 알았더니 이런 분들이 또 있었구나라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시 힘을 내가지고 다시 러시아어 영상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썰 풀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외국어 공부법. 그러니까 외국 공부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왜 내가 외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는지. 제가 사실은 러시아어만 한 게 아니고, 이제 뭐 영어도 공부했고, 뭐 히브리어도 공부했었고, 그죠? 베트남에 살았었어서 베트남어도 공부를 했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언어 공부를 내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는지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그리고 어떤 게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었는지 뭐 이런 것도 제가 얘기할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썰을 푸는 거를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영상으로 저는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털어놓을 데가 없었는데 제가 친구들한테는 사실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약간 비참해지니까. 근데 또 전 국민한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얘기를 하네요. 약간 아이러니하죠? 네, 어쨌든 이걸 또 친구들이 또 보겠죠? 네, 어쨌든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전 열심히 살았어요. 네,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따스비다냐, 안녕히 계세요.